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이번 4.13 총선에서 여론의 향방을 좌우하는 설 연휴가 끝나도록 일부 지역은 아직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예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인구 13만여 명의 의령, 함안, 합천. 선거구 획정 기준인 인구 하한선 14만 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에 의령과 함안은 밀양, 창녕 선거구로, 합천은 산청, 함양, 거창 선거구로 재편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예비 후보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선거 사무실을 어느 쪽으로 치중을 둘 것인지 또는 선거운동 조직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선거 비용 문제라든지 조직 문제라든지 모든 게 어렵죠. 유권자들도 누가 우리 지역구의 후보인지 헷갈립니다. 밀양, 창녕 모르지. 그거는 모르지. 요 이제 어령 이제 합창이가 그거하고 함안하고. 요 가까운 데 놔주고 그 밀양을 바로 땡기려고 그래. 반면 인구 29만여 명인 양산은 선거구가 2개로 나뉠 가능성이 큽니다. 분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양산 지역 예비 후보만 14명, 경남 지역 16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의령, 함안, 합천이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되고 양산이 분구가 되면 경남은 16개 선거구가 유지되지만 양산이 부산 생활권이어서 경남의 농어촌 선거구가 사실상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 사실 경제권이나 사법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부산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상 경남의 경우에는 하나의 국회의원 또는 둘의 국회의원을 잃는 것처럼 4.13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60여일. 언제쯤 선거구가 획정될지, 또 선거구 재편이 경남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전통적인 농업 생산인 1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가공과 유통, 서비스 등을 융합하는 것을 6차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6차 산업이 침체됐던 농촌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대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10명의 직원이 분주히 움직이는 알로에 생산 공장. 바로 옆 농장에서 갓 생산된 알로에가 기계 사이로 들어갑니다. 알로에 농사를 짓던 이용일 씨가 단순 생산 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가공과 판매로 눈을 돌린 건 10년 전. 고품질에 저렴하다는 평가가 수도권까지 알려지면서 지난해에는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체험 좀 할 겸 구경 좀 할 겸 왔습니다. 글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체험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농사만 지어서는 안 되고 공부하면서 농사를 짓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6차 산업으로다가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의령의 한 한과 생산업체. 이곳은 유치원생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나이별 체험 프로그램을 5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체험 경험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해에는 8,000명 이상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차별화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또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 경남 지역의 6차 산업 농가는 모두 80여 곳.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정부가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동만과 통영시 한산만 등 전국 수산자원 보호구역 30곳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제도 도입 뒤 40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개발 민원이 많고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적은 곳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필요성이 높은 곳은 구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까지 수산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김해시장 재선거 공천 후보자를 면접합니다. 지난 5일 마감된 새누리당 김해시장 재선거 공천 후보 신청에는 김성우 전 경남도 의원, 김정권 전 국회의원, 김천영 한국승강기대 총장, 이태성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정용상 전 경남도의회 부의장 등 5명이 접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윤권 전 경남도 의원과 이봉수 전 노무현 대통령 농업특별보좌관, 이준규 부산대학교 교수, 허성곤 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4명이, 무소속은 허점도 김해법률무료상담센터 소장과 이영철, 김해시 의원 등 2명이 각각 김해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울릉도 고지대에서만 자생하는 우산고로쇠를 내륙에서도 시험 재배를 통해 자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일반 고로쇠보다 맛과 효능이 뛰어나고 생육 속도가 빨라 새 소득원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600m 울릉도 나리분지. 원시림이 우거진 깊은 산속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우산고로쇠 군락지가 나옵니다. 우산고로쇠 수액은 전국적인 인기에도 섬 지역 특성상 수송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울릉도 우산고로쇠를 내륙에서도 재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2003년 진주에 시험 재배한 우산고로쇠 인공조림지입니다. 지난 2013년 첫 수액 채취를 시작한 지 3년 만인 올해 한 그루에 사상 최대치인 3리터 이상을 채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웠다 따뜻했다를 반복해야 수익이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수익을 채취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우산 고로쇠 나무는 일반 고로쇠 나무와 외형은 비슷하지만 생장 속도가 더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수액 채취가 가능한 지름 10cm까지 자라는 데 걸리는 기간은 9년, 일반 고로쇠 나무보다 3년이 짧습니다. 당도는 일반 고로쇠보다 0.2브릭스 높고 칼슘과 마그네슘 등 무기물질 함량도 1.2배 높습니다.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수액과 현재 내륙에서 이제 이렇게 조림을 통해서 생산하는 수액 자체가 동일한 어떤 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한 상태가 되고요. 국립산림과학원은 우산고로쇠의 표준화된 재배 지침을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이번 주는 비교적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3도 안팎까지 올라 3월 중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옷차림을 조금은 가볍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 밤부터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수량은 10에서 60mm로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내리는 동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일요일부터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종일 구름 많은 하늘빛을 띠겠고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건조특보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창원 영상 2도로 시작해 김해 15도, 밀양은 14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어제와 비교하면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진주 영하 2도, 사천은 0도를 가리키면서 한낮에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바람과 물결 모두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운항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가 학교급식비 622억 원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경남교육청이 실무협상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경상남도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상남도가 622억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한 실무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는 설 연휴가 끝나면 시장 군수협의회를 열어 급식비 지원에 대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경상남도의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의 전면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 전국 학교급식비가 7%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학교급식비가 7% 올라 2010년 0.9% 이후 5년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학교급식비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며 지난해 4월 경상남도가 무상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한 영향으로 학교급식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